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저 팔자는 있는 거요. 이게 저도 이 살아보니까 저도 인생의 한 3분의 2는 저도 살았으니까 제 인생을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어디 용화다는 데 가서 본 팔자대로 저는 온 것 같아요. 제 인생은. 그때 제가 중학교 때 이렇게 어머니가 어디 가서 보니까 이 아들은 붓으로 먹고 살겠다. 붓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교 선생을 하니까 선생도 이게 분필로 이게 쓰는 거 아닙니까? 분필도 붓이지. 그래서 나는 이게 학교 선생 팔자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중간에 이 신문사 이 칼럼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재미로 썼어요. 그냥 재미로. 취미 생활로 그냥 학교 선생이 주업이고 뭐 신문 쓰는 거 취미로 쓰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부업이 되고 취미에서 부업이 되고 지금은 학교 뭐 이런 것이 부업이고 칼럼 쓰는 게 본업이 됐어요, 이게. 그래서 학교에서 있는 것보다는 신문 칼럼 쓰는 게 이게 더 붓으로 먹고 사는 직업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뭐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 못했어요. 한 뭐 중간치기 정도나 하고 그렇게 뭐 그렇게 특별하게 뭐 제가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책을 아주 많이 본 것도 아니고 이제 물론 이런 칼럼을 메이저 신문에 쓰려면 책은 어느 정도는 보기는 봐야 돼요. 뭐 전혀 안 본 건 아니고 근데 저는 뭐 무슨 막 책벌레 같이 그렇게 책 많이 보고 그런 타입도 아닌데 이게 쭉 이렇게 노트북을 놓고 이게 떡 앉아 있으면 생각이 쫙 나. 그리고 제목만 딱 떠오르면은 기승전결이 딱 자동방으로 딱 잡혀 이게. 팔자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뭐 한때는 뭐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를 뭐 3개 동시 패션으로 연재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다른 저 경쟁 관계에 있는 신문사에서 저 친구 오래 못 간다. 저렇게 과로해가지고 저거 앵꼬 돼가지고 몇 쪽은 못 가서 저거 쓰러질 거다. 이래 봤어요. 근데 좀 제가 고생도 좀 하긴 했어요. 이걸 하니까 아무래도 이 건강은 좀 안 좋아져가지고 한때 특히 이 어깨 이렇게 노트북을 이렇게 오래 이렇게 구부리고 이걸 쓰면은 이 뒤에 어깨 쪽 뒤쪽이 굳어가지고 이게 심장 쪽이나 이런 데 안 좋더만. 제가 처음에는 건강을 과신해가지고 제가 그런 걸 몰랐는데 그래서 이 어깨 이건 잘 풀어야 되겠더라고. 근데 이제 요즘은 제가 이 푸는 법을 아는데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했지만 이게 팔자에 이거 저 글 쓰는 펜으로 먹고 사는 팔자 아니었으면 난 쓰다 죽었을 거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근데 내가 시가 인시라 그 인에서 목생화로 막 계속 펌프질을 해주니까 시가 펌프질을 해주는 시거든. 펌프가 약하면 죽는 거야 이게. 그리고 또 이렇게 내가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꿈에 이 도사들이 쫙 도사연합회에서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약도 주더라고 꿈에. 내가 한 번은 어디 저 아는 사람 가서 말 타다 제가 한번 떨어졌거든요. 아는 사람이 자기 마당에서 말 타라고 그래. 저를 그래가지고 그날 일진이 안 좋은데 이 사람은 말 주인은 교회 장로야. 뭐 그런 게 무슨 필요 있냐. 그래서 내가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이 척추에 금이 가서 제가 이제 이렇게 누워 있는데 꿈에 그 도사들이 나타나서 나한테 한 2만 원 송충이를 주더라고. 송충이 소나무 이걸 갉아먹은 이걸 먹어야 효과 있다 해가지고 꿈에 제가 그 꿈틀꿈틀하는 송충이를 입으로 확 먹어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효과 있더라니까 이게. 그거 뭐 무서무서해서 못 먹으면은 그거 아니요. 그리고
저 신명계에서 그건 딱 준 거야, 약으로. 그때는 그냥 주저없이 얼른 먹어야 되는 거야. 이게 제가 이렇게 위기를 겪어보니까 그런 위기 상황을 겪었을 때 이 조상 혼령들이나 정신세계에서 도와주면 그 사람은 그 위기를 벗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꼬꾸라져요. 그렇지 않으면 꼬꾸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골로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도사가 여러 명이 나타났어요. 연합회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또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면 나 정신 돈 사람으로 생각할 텐데. 정신 돈 사람으로. 예? 그래서 나는 원래 도사 되려고 그랬어요. 내가. 난 굴에 가서도, 산에 굴에 가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뭐 귀신이라도 좀 붙어라, 뭐라도 좀 붙어라 하고. 근데 안 되더라고, 그것도.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붙는 것도 아무나 붙는 게 아니에요. 이거 내가 해보니까 그것도 다 전생 인연이고, 아다리가 맞아야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거 되는 것도 아니야. 모든 게 우연인 것 같아도 그 뒤 배경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다 그만한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필연적인 이유를 모르는 거지. 머리가 나쁘니까 이게 계산이 안 돼. 계산이 안 돼. 근데 사실은 내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 내가 거기까지 간 데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분야에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페셔널로, 프로가 되려면, 입봉을 하려면 이 신명계의 가호가 있어야 돼요. 그건 기독교인들은 저 뭡니까, 구약 읽어보니까 뭐 다 하느님이 도와준다 이렇게 써놨더만. 이 야훼가 도와준다.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이 사실은 도사 열전인데 선지자들이 다 도사들이지 뭐 그 사람들이 먼저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계에 도움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런 것은 꿈에 나타나고, 꿈에.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꿈에 송충이 꿈도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IMF 나가지고, 야, 이 한국은 참 살기 힘들고 나도 미국 가서 살을까 하고, 제가 뉴욕에 그 맨하탄에 가서 한 몇 달 있었는데, 야, 맨하탄에 있어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밥 먹고 애만 낳나, 뭐 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나 인도 내 돌아다닐 때는 입산 수도를 해야 되겠다. 인도 가서는 산에 들어가서 수도해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맨하탄을 가니까 나 하산에서 나도 집 좋은 거 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집 좋은 거 사야 되겠다. 미국 가니까 좋은 집이 많아. 근데 굉장히 비싸. 큰일 나, 집 사야 되겠다 생각하는 게 이제 그 다음에 드는 건 돈 벌어야겠다로 되는 거지. 뭘 사야겠다고 생각하면 돈을 벌어야 돼. 근데 이 돈을 벌으려면 자기 정신과 육체, 영혼까지도 팔아야 돼. 그 각오를 해야 되는 거요. 근데 우리는 그 각오는 또 못 하겠더라고. 그렇게 팔지는 못 하겠어, 자기 자신을. 그래서 제가 맨하탄 갔다 와서 우리 한국 사람은 이거 뭐 정체성이 뭐고, 이건 우리는 뭐 이건 개판 민족인가, 이건 뭐 우리는 아무 뿌리도 없고, 이 야들은 이렇게 살을 때 우리는 뭐 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고민을 하니까 노인들이 여러 기와집에 있는 노인들이 나와서 저한테 전봇대만한 붓을 주더라고. 그 붓이 한 300탄은 돼. 하도 무거워갖고 내가 이렇게 안았어요. 근데 막 땀이 뻘뻘 나. 어떻게 붓이 큰가. 그래서 그놈 안고 나서부터 다 생각이 딱 그냥 이게 쫙 앉으면. 난 저 신문 칼럼 저런 거 쓰는 거 한 빨리 쓰면 30분이면 써요. 한 보통 40분. 그래서 이걸 쫙 단어를 하나 보면은 그냥 생각이 쫙 나. 이게 제목만 떠오르면 그 칼럼은 끝난 거야. 근데 이제 신문에 쓰면 또 오만 사람들이 막 대학 교수들만 해도 수만 명이 봐요. 그래가지고 한자라도 틀리면 막 당신 전문가라면서 막 이것도 틀렸냐 막 해서 뭐 그러죠. 저도 사람인데 좀 틀릴 수도 있지 뭐. 안 틀리는 사람 있나 그런 거? 그래서 누가 막 저 틀렸다고 막 뭐라고 그러면 아이고 내가 이건 틀렸다고
처음에는 인정하지만 그 사람이 내가 인정했는데도 막 너무 뭐라고 하면 네가 한번 써봐 그러면 네가 써봐 그러면 네가 저 링 위에 올라가서 몇 라운드나 네가 버티나 보자 이놈의 자식아. 내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요즘 하도 이 대중들이 막 욕을 많이 해대가지고 여자 탤런트들은 막 자살하고 그러잖아. 상처받아가지고. 나는 그러지. 네가 써봐. 딱 그렇게 생각하지. 그럼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네가 한번 써봐 이놈아. 사람이 좀 실수도 하고 그런 거지. 그걸 가지고 막 잡아가지고 너무 그렇게 하려면 이게 요즘에 이 신문 칼럼 쓰고 그러려면 그 사람이 좀 건강해야 돼요. 힘 약한 사람은 못 써. 그 대신 이제 우리도 굉장히 조심은 하지. 무슨 스캔들에 이런데 안 걸리려고 무슨 시비에 이해 문제 걸리는데 나는 운전도 안 해요. 면허증도 없어요. 누구하고 교통사고 접촉사고 나서 시비 그런 거 안 하려고 나 안 배웠어요 아예. 그래서 대중교통 타고 다니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제가. 그리고 저 주식 비트코인 이런 거 투자 일체 그런 거 안 해요 다. 그리고 나 술 담배도 안 피고 술은 그냥 반주로 맥주 몇 잔 정도 반주로 한 두세 잔 그런 정도 먹는 거. 너무 나한테 술 많이 권하면 난 그 사람 얼굴에 확 찌그러 버릴 수도 있어.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면 현찰을 주지 자식아 왜 자꾸 이 술을 줘가지고 그러냐 이런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 글을 쓰는 사람은 자기를 보호해야 돼요. 이게 라이카 렌즈 같아가지고 이거 기스나면 안 돼. 그래서 싹 그걸로 유흥 같은 걸로 싸갖고 잘 다녀야 돼. 그러려면 계율을 지켜야 되는 거야. 할 것이 있고 하면 안 될 것이 있는 거야. 어디 술 퍼먹고 어디 술집 가서 놀고 여쭈고 하면서는 이런 거 못 하는 거요. 그건 다 절제를 하고 다 그래야지. 가서 이게 제가 제 친구들보다는 좀 나이가 젊게 보여요. 술 담배를 안 하니까. 그래서 함부로 내 친구놈들이 앞에서 그러면 이 잡놈이 어디서 술 퍼먹은 잡질하려고 다니는 놈이 내 앞에서 까부냐 이놈아. 어디서 까부냐 막 내가 막 그래 버리지. 가서. 그러니까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내 뒤에 큰 할아버지가 서 계신데 수염이 이렇게 다 노인이 뒤에 내 백스크린에. 그래가지고 옛날에 저 우면동의 사진점쟁이도 날 딱 보더만 수염이 허연 노인이 오셨구만요 그러더라고. 수염이 허연 노인이 오셨고. 그래서 내가 그것도 나를 못 보면 너는 공부가 안 되었다. 내가 요즘 그렇게 생각하지. 이게 내가 막 뭐라고 해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야 자기를 지키니까. 그래서 이 팔자는 전생 업보인데 전생 성적표요. 그래서 중학교 때 생활기록부 보면 저놈이 고등학교 가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대강 짐작이 돼. 그래서 전생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나 많이 베풀고 선업을 많이 쌓고 그러면 팔자가 좋게 타고나고 막 지가 막 남의 가슴에 막 못 받고 막 눈물 빼고 하고 지가 남의 거 착취하고 막 그런 사람들은 팔자를 더럽게 타고나요. 그리고 지 팔자 도망을 못 가. 팔자가 더러운 사람은 뭐 좀 꼭 될 만하면 누가 나타나가지고 고춧가루를 확 뿌려버리고 그래. 내가 보면. 그래서 혼사를 할 때 그 윗대 집안이 저것이 개쌍놈의 집안인가 뭔가 양반 쌍놈이 뭐가 있겠어요. 행실을 잘하고 사람이 인격적으로 많이 베풀고 살고 인심을 얻어서 살으면 그 사람이 양반이고 아무리 벼슬이 높아도 다른 사람 거 뺏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소송해가지고 다 뺏고 막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그 직구석 안 좋아요. 직구석 안 좋아. 그건 틀림없어요. 내가 우리나라 명문 집안 내가 한 100군데 이상을 내가 수백 년 그 기록을 내가 조사해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수백 년 명문가로 집안이 그래도 이어오고 있는 집들은 절대 남의 가슴 아픈 그런 거 안 해요. 그것이 양반이요. 그것이 양반. 양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너무 가슴 아프게 모질게 어디 가서 막 물건도 많이 깎는 거 아니야. 양반은 그냥 이제 바가지를 부르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조금 그냥 더 주고 그렇게 살고 그런 거예요. 가서 그렇게 행실을 하면 그 집안 자손 중에 좋은 놈이 나오고 팔자가 그렇지 않고 막 지가 돈은 막 한 1000억 있는데 막 그렇게 인색하게 막 돈 쓰는 걸 막 덜덜덜덜덜 떨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은
전생에 다 상놈들이 갑자기 어떻게 금생에 와서 돈 벌어갖고 그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돈 있으면 좀 자기가 이렇게 좀 후하게 밥도 사고 술밥 사가지고 망한 놈은 없거든. 오너 리스크지. 쥐가 오너가 투자 잘못해서 망하는 거지 주변에 술밥 사서 다 망했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어요. 술밥도 얻어먹다 보면 다 그 사람한테 담내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이. 다 그게. 그러니까 이 팔자가 좋은 사람들은 윗대에 많이 베풀고 넌 밥 먹이고 배고픈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 사주팔자가 그 시간에 나와. 이상하게. 그래서 그 뱃속에서 나올 때 이렇게 탯줄을 떡 자르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 탯줄을 탁 자를 때 그때 이 저 우주의 별자리 기운이 이 태양계 이 솔라 시스템 내에 해와 달 수화목금토가 어느 각도에 떠 있느냐에 따라 그 에너지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별의 기운이. 그래서 이 사주팔자도 서양의 점성술과 기본 베이직은 똑같아요. 그건 똑같아. 이제 어느 앵글에서 조금 각도에서 조금 다르게 분야에 따라서 다르지 기본은 똑같아. 그리고 이제 이 팔자를 보는 건 생년월시 탯줄 자르는 시간에 별이 어떻게 떠 있나를 그걸로도 보지만 가장 직접적인 것은 태몽꿈이요. 그게 태몽은 임신이 애가 들어설 때 그때 꿀 수도 있고 아니면 애가 뱃속에서 나올 무렵에 꿀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투 타임스 두 번 다 꾸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전생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나 그거 살은 것이 그림으로 딱 나오지. 그림으로. 근데 그 태몽은 숨은 그림 찾기야. 태몽 안 꾸는 사람도 있잖아요. 한 90%는 꾸고 10%는 안 꾸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또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이 꾸는 경우도 간혹 있어. 그런 건 있어요. 간혹 그거 자주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대개는 주변 가족들이 꾸지. 그리고 그 태몽은 다른 꿈하고 구별되기 때문에 꾼 사람이 거의 감을 잡아. 아, 이건 태몽이다. 꿈이 일반적인 꿈하고는 꾼 사람이 느낌이 좀 달라. 그 자기가 아는 거야. 꾼 사람이 조금 좀 달라. 태몽.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염소가 하얀 염소가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났는데 어머니가 그 시장에서 사왔다고 그러더라고. 그 염소를 이렇게 끌고. 그래서 수염이 이렇게 있어서 길어서 아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수염이 이렇게. 그리고 염소가 무슨 막 헤비급 그런 동물은 아니잖아요. 반탄급이나 되는 거니까 뭐 많이 먹지도 않잖아. 그리고 주로 풀을 먹잖아. 육식을 하면 안 되지. 육식이 돈인데 이게 돈도 많이 못 버는 팔자야. 이게 풀 뜯어 먹잖아 염소가. 이게 그러니까 태몽을 잘 꿔야 되겠네요. 근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꿔지냐고. 마음대로 태몽을 내가 이렇게 꿔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꾸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혼사를 할 때 그러니까 내 집안도 문제지만 며느리 사위 될 사람 그 윗대 집안 혼령들이 오는 거니까 그 집에 양반으로 인시 먹고 살면 좋은 태몽이 오고 그 집이 부자인데 남에게 착취해가지고 뒤통수 때려가지고 또 뒤통수 전문들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이 착취해서 돈 벌어갖고 지금 현재 껍데기는 잘 살지. 근데 그 인수분해에서 그걸 까보면 업보가 많은 집들이 있다고. 그런데 혼사를 하면 그 업보 많은 남 뒤통수 때린 그 사람이 죽어갖고 혼령이 자손으로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되는 일이 없다 이거예요. 골치 아프고. 그래서 옛날에 그 혼사를 할 때 그 집 족보를 보는 게 결국은 평판이요. 평판이 정확한 거야. 평판이. 법보다 더 정확한 게 레퓨테이션, 평판.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동네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되게 틀리지 않아요. 그게 되게 그 집 참 점잖고 사람들이 좋다 이러면 되게 좋은 사람이고 평판은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법은 틀릴 수 있지만 법은 우리가 뭐 법으로 뭐 한다고 법이 판결 내리는 건 틀릴 수 있지만
평판은 거의 오차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판에는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사람이. 그러려면 자기 처신을 잘해야지. 자기 처신을. 뭐 질문 있으면 하나 해봐요. 또 너무 저만 얘기하면 그러니까 좀 여자분들이 많은데. 해봐요. 일단 전생이 성적표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계속 전생, 그다음에 현생, 뭐 후생 뭐 이렇게 계속 굴레가 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굴레를 끊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굴레를 계속 가게 해야 되는 건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끊고 끊기 어려워요. 끊기 어렵고 일반 사람들이 그거 괜히 끊는다고 이제 그래갖고 뭐 도 닦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그냥 이렇게 돌고 돌아서 자손 번식이 이것이 자손 저 생물학적인 번식이 그 까르마 입장에서 보면 자꾸 굴레가 연결되는 거지. 그게 그렇게는 할 거 없고 그 대신 이제 그냥 좀 좋은 기왕이면 좀 좋은 팔자로 살아야 할 거 아니요. 기왕에 사는 거 팔자 굳게 사는 것보다는 그러려면 자기가 어떻게 처신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에 태어날 것은 관련된다고 보죠. 이걸 서양 기독교에서는 그냥 주님의 뜻이라고 다 뭉쳐서 해버리고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편하지. 근데 이제 이쪽은 그것이 다 그 전생, 현생, 내생이 연결돼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저도 영안이 열린 무당들이 저를 또 봐도 제 뒤에 책꽂이에 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내 뒤에 책가도 같이. 이렇게. 나도 전생부터 책은 보기는 본 거라. 그리고 공부는 금생에 하면 늦어. 전생에 해놓은 거 싹 해놓은 거 잠깐 복습하는 거지. 금생에 새로 시작하면 엄청 늦다고. 이게 이렇게 이거 네 문필업으로 하고 붓으로 하고 한 것도 내 이 다 전생 업보라 이거요. 전생 업보라. 그러면 응. 자손이 저기 나이가 이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많잖아요. 응.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결혼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막 학교 다니는데 그때 장가도 못 가고 또 조상이 없고요. 아니면 우리 현생이 없고요. 그건 요즘 트렌드가 결혼을 안 차노 애도 안 낳고 이건 시대 정신하고 또 관련이 있어. 근데 이게 한국만 그러냐? 다른 나라도 그러더라고. 일본도 그러고 중국도 그래. 중국은 공산당 국가인데도 거기도 요즘 뭐 잘 해. 거기 많이 나라고 이제 풀어도 또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그건 아니고요. 가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이게 잘 안 돼. 혼사 연결이 안 된대. 그거 이제 너무 늦게 가고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것은 있죠. 너무 늦게 나이 들어서 그러면 아무래도 생물학적으로 조건이 좀 그렇지. 예. 생물학적인 조건이. 예. 제가 아이를 갖다가 출생을 하면서 이 이름을 갖다가 이제 장명을 이제 하게 되는데 사주 보는 사람한테 가서 했더니 어떤 A라고 하는 이름으로 졌으면은 출세가 좀 빠른다. 제가 고독에 가서 등록을 할 때 B라고 하는 이름으로다. 그러니까 확률로 내려오는 이름을 갖다 확률도 있으니까. 그 집사람이 이제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다시 물어보니까 그래서 집사람이 가서 물어보니까 오는 괜찮은데 출세가 한 3, 4년 정도 늦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신고를 갔다가 집사람한테 내가 써준 거대로 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그냥 합렬을 했다고 해가지고 좀 싫은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뭐 장명과 사주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이렇게 뭐 관계가 없지는 않지만 한 5% 정도나 관계가 있고 나머지는 관계 없어요. 근데 한 5% 정도는 관계가 되고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아는 어떤 옛날에 여자분이 이름이 배신자더라고.
배씨인데 이름이 신자야. 신자야 그럴 수는 있는데 성이 또 배씨니까 배신자야 이러면 좀 이게 어감이 안 좋잖아. 그런 건 관계 있지. 그런 건 바꿔야지. 그런 건 바꾸고 그다음에 뭐 무슨 뭐 바로 가. 옛날에 한글로 짓는다고 바로 가라. 똑바로 가라 해서 바로 가는데 이신데 이바로 가. 이렇게 또 지어가지고 그게 뭐 한 중학생까지는 그렇다 쳐. 근데 그 사람이 성인이 돼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이바로 가 얘니까 그것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그런 경우는 좀 그 바꾸는 게 좋지만 이름을 어떻게 지어갖고 이 사람이 막 출세를 더 하고 하는 건 너무 그 과도한 의미부여다 이거지. 그건 과도한 의미부여고 뭐 이름 지어가지고 그렇게 그것이 없던 출세를 할 정도로 되면은 그건 좀 이치에 안 맞아요. 그것도. 예. 그리고 이제 이름 짓는 것도요 사실은 어려워요. 그 사람 오장육부까지를 뭐가 약하고 틀린가 심장 뭐 간장 위장 이런 걸 다 알아가지고 이 궁상각치우가 이게 이것이 신장에 좋은가 위장에 좋은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연관이 되니까 그것까지를 다 쓰리 쿠션으로 종합 검토하려면 보통 실력자가 아니면 그 정도 못 져요. 그리고 이게 또 딱 사람이 그거 왔을 때 이게 또 이렇게 영빨로다가 딱 느낌이 오는 경우가 있지. 그런 정도가 또 되면 모를까. 그러니까 아무나 그 이름 짓는 거 아니에요. 네이밍이라는 건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네이밍 돈 많이 받잖아. 그 브랜드 기업 브랜드 로고 그거 지어주고 돈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그 네이밍 그 이름 짓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건 고도의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데 이제 이 팔자가 이걸 몰라도 그대로 살고 알아도 사는 건데 뭐 이걸 굳이 알 필요가 있냐 이렇게 반론을 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알면 내가 억울한 일을 몇 대 맞을 때 내가 이때 이것이 올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맞으면 억울하고 분노심이 좀 덜 들고 이거 올 것이 왔다. 윤보선 씨가 5.16 나니까 이게 올 것이 왔구나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좀 억울한 것이 좀 덜하고 그렇지 않으면 많이 억울하고 부야가 나고 왜 내가 이러는가 막 이제 제가 아는 저 후배가 이렇게 어디 가서 그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그 여자가 중간에 살다가 반드시 다른 남자 만날 팔자라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래갖고 그냥 살았지.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아닌 게 아니라 한 15년 살다가 다른 남자 또 이거 만나고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한번 그 팔자를 보니까 이게 남자가 딱 따로 또 있는 거야. 그래서 야 이 자식아 너는 네 팔자에 이거 네 마누라 팔자가 이렇게 돼 있는데 너 자식아 그걸 그냥 감수해야지. 네가 여기 와서 왜 그러냐. 그걸 컴플레인을 너무 많이 하지 마라. 너 그걸 팔자인 줄 알면 네가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살지. 그리고 뭐 와이프 뭐 그 딴 남자 하더라도 좀 그냥 용서해 주고 없던 걸로 그냥 가서 한번 싹 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대강 넘어가라. 이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놈 하는 자 부글부글 하는 거야 또. 야 이 자식아 이때 팔자가 필요한 거다. 이해 못할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팔자가 필요한 거야. 상식적으로는 내 열받아가지고 이게 뚜껑이 열리지. 그렇지만 자식아 그 뚜껑을 닫게 하는 게 팔자야. 숙명론을 믿어 이놈의 자식아. 이 멍청한 돌대가리 같은 놈아 내가. 그래가지고 뭐 그런 일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하여간 그래요. 이게 신의 영역을 잠깐 인간이 컨닝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참 뭐 제가 이렇게 강연해서 제가 뭐 이걸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저도 뭐 이 팔자라고 하는 게 밤에 산길을 올라가는데 5촉짜리 후레쉬로 자기 발밑에만 비춰보는 거요. 산은 껌껌할 거 아니야. 근데 발밑에 5촉짜리로 이만한 걸로
비춰보는 거야 이게 사주팔자라는 게. 그게 안 비친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안한 거보단 낫지. 지금 발 밑에는 보니까. 그렇지만 이놈 가지고 뭐 서치라이트처럼 막 대낮같이 다 보고 이런 건 아니다 그 얘기요.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요. 예, 너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봐가지고 저 사람이 사고가 날 거다 하는 것을 갖다가 예견할 수 있나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인신사회가 역마살이 충돌이 되는 해나 그 달, 네. 그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데 이걸 정확히 며칠 날 몇 시에 한다 이런 건 신기가 있어야 돼. 그건 제가요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저희 학교 교감 선생님이 오시더니 이렇게 수업하는 걸 이렇게 장관하고 보시더니 수업이 끝난 다음에 절 불러가지고 3일 안에 죽을 학생이 하나 있어. 그래서요 예. 그 아이에 대해서 손을 대지 말고 야단도 치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장 선생이요? 교감 선생님이 이제 교감 선생님 뭐 신기가 있어요? 그저 명리학을 좀 하시는 분이에요. 아 그렇다고 해서 죽는다는 얘기는 잘 단언하지 않는 건데 그것은 알아도 약간 모른 체 해야 돼요. 남 죽는 거 그거 얘기해서 좋을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절 위해서 얘기하시는 건지는 몰라도 그 아이에 대해서 야단을 치지 말고 절대 때리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3일 만에 죽었어요. 성gin적인데. 네, 교감 선생님한테 가서 교감 선생님한테 이걸 하셨어요. 교감 선생이 여자였습니까? 남자였습니까? 남자였어요. 아 남자 선생이 그렇게 연기가 있었어요? 네, 그저 그건 연기로 얘기하는 거거든. 그건 뭐 봐서 뭐 이렇게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그 명령의 책자를 갖다가 18권을 갖다가 통독을 하시고 학교 교직 생활을 하시면서 아이들 관상을 보면서 그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아마 맞춰 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많이들 보고 오세요. 소서도. 아 그 양반이 직업은 교감인데 네. 부업으로다가 그렇게 상담을 많이 해줬습니까? 네, 예. 공교롭게도 제가 그래가지고 그 학생에 대해서 등교 처분 성지가 나왔는데 통서가 나온 걸 열 때 같으면 제가 야단을 치고 좀 그랬을 텐데 그 소리 듣고선 절대 아무 소리도 안 했거든요. 예. 근데 교감 선생님 나중에 이러더니 그러더라고. 내가 손을 댔으면은 네가 그걸 뒤집어 썼다 이거지. 그럴 수 있지. 뒤집어 쓸 수 있는 거지. 예. 3일밖에 안 걸렸어. 응. 이게 이제 3일 안에 죽을 아이다가 하나 있다고 하는 얘기를 갖다 듣고선 그런데 3일 만에 죽은 거 보니까 상당히 신기하고. 이거 진짜요? 예. 예. 그다음에 제가 집을 질 때 예. 집을 진다고 해서 좀 가본다 그러니까 이래 보더니 이 과장은 집을 질 운세가 아닌데 이러면 그래요. 이게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아무리 봐도 이 과장은 집질 운이 아니야. 이러면서 그래요. 그러더니 퇴근할 때 나하고 같이 가재. 같이 가자 그래서 와가지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집사람한테 교감 선생님 오셨다고 그랬더니 집사람이 나오는 걸 보더니 에이 사모님 덕분에 집 짓는구나 그래요. 인상을 보더니 그러더니 처덕으로. 네 아주 첫 대면에 예. 처덕으로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더니 그 집다리를 갖다 봐주겠다 그러면서 그래요. 창문을 어쩌고 내고 대문을 어쩌고 내고 이러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3개월 내에 조심할 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해. 그 교감 선생님은 거의 도사급이시네. 최도사라고 이름이 났어요. 최도사라고. 지금 살아 있어요? 예? 지금 살아 계세요?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지금 90대가 넘으셨습니다. 아 그러면 좀 예. 3개월 내에 조심만 좀 하면 된다 그러는데 3개월 되던 해에 지하실에서
보일러에 물을 끓여가지고 올라오다가 계단을 올라오다가 그걸 뒤집어 썼어요. 아, 뜨거운 물을. 어. 아이고. 그러더니 그 얘기를 가서 하니까 아 이제 액때웠어.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이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 그 소리 듣고서 상당히 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명령에서 그런 것들을 갖다 볼 수 있는 거라 해서 아니 이제 제가 강연을 좀 어느 정도 해야 되니까 질문을 또 너무 많이 받으면 그 이게 이론도 공부가 돼 있고 플러스 알파로 신기가 있으면 적중률이 높아요. 근데 이론만 오고 신기가 없으면 어슴푸레하게 그 이금방이다 하는 것은 알지만 쪽집게로 찍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론은 없고 신기만 있으면 어떻게 되냐? 초장에 배터리가 있을 때는 쪽집게로 찝어.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배터리가 방전돼 가지고 안 맞아 또. 모든 건 TO가 있어. 그래서 점쟁이도 옛날에 유명했는데 한 20년 있다 가보니까 안 맞아.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러니까 밥을 할 때 밥솥을 딱 열었을 때 김이 날 때 그때 바로 가야 돼. 밥솥 뚜껑 열고 한참 10년 있다가 가면 김이 다 빠져가지고 뭐 그냥 그저 그렇다 이거야. 그러니까 또 이것이 이론이 해박은 사람은 신기가 잘 안 생겨. 이게 너무 왁구로 많이 짜니까 머릿속에서 순수하지가 않아. 뭐 막 너무 기본 전제가 많은 거야 머릿속에. 그냥 느낌 그대로 받아야 하는데 아 저건 어떤 의도일까 어떤 의도일까 막 자기가 이 시뮬레이션을 돌리니까 신기가 이게 개발이 잘 안 되고 반대로 신기가 있는 사람은 책을 잘 못 봐요. 이런 거 이거 잘 안 들어와. 그래서 학력이 좀 초등학교나 졸업하고 이런 사람들이 신기가 있는 경우가 그래서 그래요. 신기가 있으려면 좋게 말하면 순박해야 돼 사람이. 나쁘게 말하면 무식해야 돼. 그 뭐냐 단순해야 된다 이거야. 그냥 있는 느낌이 그대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 사람 만날 때 그 사람 학교 어디 나왔나 뭐 직업이 뭔가 부모가 뭔가 교우관계 이런 걸 다 체크하고 그 사람을 딱 보잖아. 그러면 우리가 체크한 그 데이터에 의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거든. 근데 이제 이것이 이론파고 신기파는 그런 거 데이터 안 봐. 그냥 딱 봐가지고 그 느낌이 중요해. 느낌이 중요한 거야. 딱 봐. 근데 남자들은 되게 이론파가 많고 여자들은 느낌파가 많아. 여자들은 느낌이 중요해. 아, 그 남자 만났는데 막 능글능글하니 막 어떻게 좀 구랭이 같아.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그 능글능글하니 막 그런 거 느낌이 있거든. 그리고 이게 그 집 같은 거 사러 갈 때 그 부동산도 계약으로 갈 때나 반드시 여자가 안 식구가 먼저 가서 그 보는 게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딱 그 집 살 집에 가서 좀 잠깐 한 2, 30분 이렇게 좀 이렇게 있어 본다거나 하면 어떤 느낌이 있거든. 아주 그 예민한 사람들은. 그리고 그날 갔다 와서 꿈을 꿔요, 여자들이. 저 부동산이 나오고 아다리가 될 것 같으면 꿈에 뭐가 딱 나타나지. 어? 꿈에. 꿈은 뭐요? 좋은 꿈 아니면 나쁜 꿈이요. 둘 중에 하나야. 그리고 저것이 좋은 꿈이다 나쁜 꿈이다는 본인이 또 느낌으로 알아. 꾼 사람이. 그래서 이 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이 와이프가 꿈을 정확하게 못 꾸면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요. 내가 큰 사업가들 보니까 그 와이프들이 기독교가 됐건 불교가 됐건 기도로 다니고 공들이로 많이 다녀. 기획실장 말 듣고 다 결정하는 거 아니라고. 그건 기본 데이터지. 기본 데이터 플러스 알파로 할 때는 와이프의 그런 그 꿈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살면서 이런 그 영험한 도사를 하나 알고 있으면 아까 그 저 교감 선생 같이 자꾸 평상시에 이제 그 양반한테 뭐 갔다가 좀 선물도 하고 뭣도 하고 잘 이렇게 공을 들여놔서 중요한 고비 때 한 번씩 자문을 얻으면 좋지. 그런 사람을 하나 이렇게 잘 알아놔 가지고 수배를 해야지 어디가 있는가.
근데 이제 뭐 매사 그 가서 물어보면 안 되고 상식적으로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상식과 이성으로서 판단을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아리까리하다 이게 5대5로 이게 답이 안 나온다 이제 그럴 때만 가서 한번 보는 거예요. 매사를 이거 가서 다 보고 그러면 이 사람이 퇴화가 돼버려요. 자기 머리를 안 쓰는 거야. 자기 머리는 들고 다니면서 어디다 쓰려고 그러면. 그래서 옛날 고승들이 이런 거 와서 자꾸 물어보면 네 눈구녕은 어디다 두고 왜 나한테 물어보냐. 네 눈구녕은 보는 거 없냐. 네가 봐야지 이 자식아 왜 나한테 이런 것까지 다 보라 그래. 이렇게 해서 막 뭐라고 그랬어요. 네 눈구녕은 어딨냐. 네도 눈구녕이 있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 이태원에서 저렇게 죽을 때 나는 뭐 꿈 없었나 나는 그런 생각 들어. 뭐 관계자들은 난 뭐 징조 있었다고 봐지는데 징조가 저도 저 뭡니까 십몇 년 전에 일본에서 지진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지진 나기 한 3일 전에 일본 저 센다이 쪽에 제가 가기로 후쿠시마 가까운 그 동네 제가 가기로 예약이 다 돼 있었거든요. 여행 가서 제가 기업체 오너들하고 거기 다 뭐 그 사람들 골프 치러 어디 가는데 이제 저는 골프 못 치는데 이제 저는 야 나는 골프 못 친다 그러니까 제 개인 시내 관광 센다이 가이드까지 다 짜놨다고. 근데 딱 꿈을 꿔보니까 막 그 섬에 뭔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 막 환자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 다 누워 있더라고. 야 이거 재수 대가리가 없다. 그래갖고 나 인천공항 가다가 빠꾸 택시 타고 돌아와 버렸어. 그냥 안 가버렸어. 욕 바가지로 얻어먹었지. 저 사람 다 예약해놓고 지 개인 가이드까지 다 해놓고 캔슬 시킨다. 저 사람하고는 앞으로 상종하지 마. 여행 같이 절대 하지 말자. 이렇게 말이 돌았다는 거지. 근데 나는 환자들 막 있고 병원에 가득 차 있어. 막 이게 뭐 닝게로 꽂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야 이건 재수 없는 꿈이다. 이건 내가 그냥 택시 타고 공항을 가다가 택시기사한테 돌려. 그래가지고 딱 했어요. 그때 내가 그 센다이 갔더라면 나도 먼 꼴 당했을지 모르지. 근데 그걸 알면서도 기가 약하면 가요 그대로. 내가 약속했는데 이거 안 가면 나 욕 바가지로 얻어먹는데 꿈은 꿈이고 오영병원다 끌려가는 거야. 끌려가서 골로 가는 수도 있어요. 그것이 결단력이야. 내가 욕을 얻어먹겠다. 좋아 오케이 나 욕해. 그리고 딱 빠꾸 해야지. 나 한번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랬더만 그 지진 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도사님은 도사님이다고 나한테 그러다가 그래서 이거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어쩌다 쥐 한번 잡았다.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은 케이스를 갖고 내가 뭐 항상 그렇게 뭘 아냐? 그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개인적인 사례를 얘기하면 제가 2006년에 그때가 병술년이었어. 개띠해요. 술이 개니까. 불개. 그때 제가 옛날에 사주를 공부해 보니까 내가 그때 2006년쯤 되면 죽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때 교통사고를 조심하기 위해서 내가 운전도 안 배웠다 이거야. 면허증도 없이. 제가 지금 중년 남자가 4대 육신 멀쩡한 사람이 운전도 못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지금 제가 사실은 제가 어디 버스 터미널에 가서 제가 뭐 어떤 때는 버스 기다리고 앉아있고 그런데 맨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있지. 요즘 터미널에 가면 누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요즘에. 근데 이제 내가 그 불편을 감수하고도 안 했는데 그래서 2006년이 돼가지고 내가 올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이제 후배가 운전해 주는 거 타면은 내가 그 운전사한테 후배한테 야 천천히 가 너 천천히 가라니까 이 자식이 막 왜 그렇게 주의를 줬어요. 그때 딱 본 게 교통사고가 아니고 심장 쪽에 협심증이 쫙 오더라고. 약간 심근경색 초기 비스무리 한 게. 그래 그 죽을 뻔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내가 여기가 심장이 막히더라. 아까 내가 이 노트북 이런 걸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게 굳어버린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내가 총론에서는 죽는다고 맞췄는데 강론에서 나는 교통사고로 갈 줄 알았는데 이게 심장마비였구나. 강론에서 내가 틀렸구나. 느낌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도사한테 우리 집 좀 한번 와봐. 이거 아무래도 다 이상해. 내가 얼마 이거 오래 가겠어 내가. 그래서 제 아는 그 도사가 와가지고 제가 아파트에 살았는데 7층에 문을 딱 열더만 여기 저승사자가 와 있네 그러더라고. 저 데리고 가려고 스탠바이 큐. 딱 저승사자가 와 있다는 거. 그래서 우선 좀 쫓아봐. 좀 쫓아봐. 그리고 우선 쫓아야지 뭐 저승사 사람이 죽기 전에 저승사자가 미리 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 대개. 그럼 딱 데리고 가는 거야. 근데 돌아가신 가족 중에 삼촌이 갑자기 죽은 삼촌이 갑자기 보인다. 그러면 그게 저승사자일 수 있어. 데리고 가려고. 저승사자가 꼭 검정 옷 입고 갓 쓰고 그런 것만 아니요 또 이게. 그래서 내가 이거 여기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뭔가 솔루션은 이사 가는 거다 해가지고 살던 아파트를 30% 싸게 금매로 내놓고 다음날 다른 데 분양 안 된 아파트로 바로 이사 가버리지. 옮겨버렸어요 그냥. 이건 금매고 뭐고 빨리 여기를 탈출해야 되겠다. 공간을 바꿔버리면 시간과 만나는 인간을 바꿀 수 있거든. 또 시간, 공간, 인간 이 3간 중에서 자기가 선택해서 바꿀 수 있는 건 공간밖에 없어. 시간을 어떻게 바꿔 자기가. 인간을 어떻게 바꿔 자기가 만나는 사람 가족을 다 바꿀 수도 있어? 없지. 그러니까 거기서 내 선택 가는 공간이더라 이거지. 공간을 바꾸면 거기서 흘러가는 시간 느낌도 다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간을 교도소로 간다. 그럼 거기서 만나는 인간도 바뀌잖아 다. 교도소 감방 동기들만 만나지. 예를 들어서 병원에 응급실에 간다. 그러면 그 환자들 만나고, 어디 학원에 간다. 그럼 같이 수강생들 배우는 사람들 만나잖아. 그러니까 어느 공간을 가느냐에 따라 그 만나는 인간이 다르다 이거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시간은 기록해 놓지를 않아요. 시간은 영겁 무한대 영겁의 시간에서 1000년 2000년은 이건 잠깐이다 이래 보니까 우리 살아도 지금 60년 잠깐인데 이거. 그러니까 공간은 인간이 선택할 수가 있잖아. 시간은 인간이 어떻게 cannot control 할 수가 없어요. 공간은 좀 자기가 약간 초이스를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이 어느 공간에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 그래서 집 구할 때 신경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이라는 건 이 정택이지. 고요할 정자, 집택자. 그건 여자의 집이고, 또 자동차는 남자의 집이지. 동택, 움직일 동자, 집택자. 자동차는 동택이요. 그건 남자의 집이지. 남자도 자동차에서 시간 많이 보내잖아. 하우스라는 것은 여자가 주로 거기서 있잖아. 안주인이. 여자가. 그러니까 하우스, 집을 고를 때는 안 씻고 여자 입장에서 그걸 골라야 되는 거야. 거기서 있으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 맞춰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자동차는 남자가 주로 하니까 그건 남자 기준에서 고르는 거고. 그렇다 그 얘기지. 너무 복잡한 질문 하지 마요. 빨리 해봐요. 이제 아까 교감 선생님 그 최도사님 만났을 때 강사님이 또 알고 계신 도사님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분도 그 교감 선생님 최도사님을 만나서 이제 위험을 조금 피하시고, 그다음 강사님도 도사님을 만나서 그 공간에서 벗어나서 이제 약간 뭔가 바뀌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 그런 분들 만나는 게 팔자에도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없는데 그냥 귀인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된 건지 궁금해요. 자기하고 깊은 관계가 된다. 이건 팔자에 있고, 약간 좀 피상적인 관계는 팔자에 없어도 만나요. 그런데 피상적인 관계를 깊은 관계로 전환시키려면 공을 들여야지. 돈도 주고 선물도 하고 평상시에 잘해야지. 자기한테 자꾸 봉투도 갖다 주고 명절 때 갈비도 사다 주고 평소에 잘하고 그래봐. 그러면 관계가 깊어지지. 이게 인간은 물질이 가는데 마음도 가. 마음이 가면 또 물질도 가게 돼 있어. 이게 물질과 마음이 같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친해지려면 물질을 갖다 줘야지. 선물을 해야지. 이게 그래서 이 도사의 세계도 선물이 참 중요해.
선물을 좀 쓸만한 걸 해줘야 마음을 열어 그쪽에서도. 제대로 된 선물도 막 나 어느 기업 오너들이 막 뭐 싸구려 막 수천 명한테 보내는 거 있잖아. 그런 거 하면 안 돼. 선물도 좀 제대로 된 거. 야 이거 야 괜찮네. 좀 선물 같은 거 있잖아. 자기 갖고 필요하면서도 좀 약간 감 나가는 거. 이런 선물을 좀 해야지 막 싸구려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선물 하면 마음이 열리지. 그리고 저 사람 내가 좀 뭐 봐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팔자를 바꾸려면 선생을 만나야 되는데 선생은 자기 인생의 고비에서 이쪽이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할 때 그때 한번 알려주면 돼. 뭐 맨날 고쳐는 거 아니야. 선생이 평상시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쪽으로 가야 되느냐 할 때는 그때 정확하게 길을 알려줄 선생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자기가 평상시에 서치를 많이 해야 돼. 찾으러 다니고 찾으러 다니고 돈도 쓰고 그런 데다가 선물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자식들 교육시킬 때 어디 가서 선물하는 걸 자꾸 연습시켜야 돼. 연습을 시켜야 돼. 선물하는 걸. 그래서 저 명절 때 저 집 사과 한 박스 갖다 줘라. 이걸 애들한테 자꾸 시켜야 돼. 애들한테.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저 집 갖다 주라고 그랬은 게 그럼 가지고 가서 연습이 자꾸 된다고. 연습이. 그래야 양반 되는 거요. 그래야지 양반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양반 상놈은 지만 먹고 지만 뭐 배부르고 장땡이 다하는 놈은 상놈이고 양반은 그래도 주변에 이렇게 다 배려도 하고 이렇게 다 떡밥을 뿌려놓는 거지. 어느 코에 아다리 될지 어떻게 알아. 어느 코에 아다리 될지 어떻게 알아. 사람이 이게 기본은 뿌려놓고 보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부모가 교육을 시켜야 돼. 돈 쓰는 법은 레슨 하지 않으면 못 써요, 그거. 내가 서울에 큰 기업체 2세, 3세들 보니까 이 새끼들 돈 쓸 때는 안 쓰고 안 쓸 때는 막 쓰더라고. 돈 쓸 때는 뭐냐? 우리 같은 먹물이나 뭐 이런 사람들, 학자나 이런 사람들, 다 오는 사람들한테는 좀 선물도 좀 제대로 된 걸 하고 그런데 돈 쓰고 근데 맨 자기 뭐 만나는 여자 막 이런 데다만 돈 쓰고 우리 같은 먹물한테는 돈 한 푼도 안 써, 이 새끼들. 이게 교육을 못 받았다 이거야. 이게 이 새끼야 쌈 나면 전쟁 나면 너 그 여자들이 너하고 이게 그렇다 이거요. 이게 그러니까 돈을 어디다가 쓸 때 안 쓰면 병신 쪼다 되는 거야. 안 쓸 때 안 써야 될 때 또 쓰면 그건 바보고 그건 되게 이 부잣집 아들들이 지 유흥비 지 밑구정에다가는 몽땅 쓰고 수평적인 인간관계는 돈 안 쓰더라고. 이것이 개쌍놈의 뼈다구들이구나 이게. 이 새끼들은 이거 다 골로 가겠다 이러다가 이건 다 뒤지는 수로 가는 거야. 이것은 전부 다 그렇게 되면 사회가 해체를 시켜버려. 그러면 가만히 안 놔둬. 그거 자기가 세이브한다고 세이브가 되는 줄 알아? 사회는 놀고 있나? 사회가 강제 해체 시켜버려. 그거 보존하지도 못해. 모든 사람들 가슴에 저금을 해놔야지 그것이 오래가지. 아버지 갖고 있는 거 뭐 이것이 6.25 때 막 이런 때 난리 나면 평소에 쌓인 개인 감정 정리하는 기간이라니까. 그때 다 난리 나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또? 예 이쪽 분. 사주풀이를 할 때 보통 달과 날과 시를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시를 모를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거 이제 보는 사람이 그 사람 사는 거나 뭐 부선망, 모선망 뭐 이런 것도 보고 형제간 맞냐 적냐 뭐 이런 거 보고 해가지고 유추할 수가 있죠. 아주 전문가는 어느 정도 또 유추를 해냅니다. 아주 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침에 뭐 다구를 때 났는가 해가 떴나 뭐 요 정도 그렇게 아리까리하게 얘기하는 건 집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전혀 이제 24시 중에 어떤 지가 모르다. 풀이가 가능해요? 그것도 이제 아주 전문가는 하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시를 모르더라고. 근데 그 양반이 막 온갖 산을 다 다녔어. 이 산, 저 산 막 백두산부터 막 무슨 설악산, 한라산 인시다 내가 딱 그렇게 봤지.
인시 자축인 인이 역마살이거든. 근데 역마살 중에서도 인신사회인데 칼라가 다 달라. 이 사람은 산을 많이 다니니까 호랭이과다. 인이 호랭이거든. 인시다 메이비 내가 그렇게 추론을 해내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이 나한테 이렇게 갈비도 사고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한 거지. 그런 거 안 샀으면 말 안 해. 그런 거 모른다고 그래버려. 다 털어버려 그냥. 아이던 너 나 몰라. 이런 거 몰라. 이런 거 몰라. 이런 거 미신이야. 이런 거 맞지도 않아. 그렇게 다 털어버려. 미신 이런 거 봐서 못 오게. 다 그 새끼들 다 사기꾼들이 하는 소리야 이게. 그렇게 해버려요 다. 사람이 태어날 때 그럼 가장 좋은 시는 몇 시예요? 사람마다 다르지. 아니 그러니까 응? 대체적으로 뭐 새벽 1시부터 뭐 4시 사이 뭐 이렇게 했을 때 아니면 뭐 저녁 때 뭐 이렇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옷이 한낮에 이것이 말시거든. 날씨가 제일 좋아요. 말이 액티브하지. 낮잠 자기 좋은 시간이요? 아니 정오 점심 저 12시 이쪽 저쪽 옷이 말 오가 말이거든. 근데 이제 그 여자가 말띠에 또 말날에 놨는데 시도 말시다. 그러면 트리플이야. 말이 3마리 들었으면 남자 깔고 앉아버려. 그냥 말발국으로 다 쳐버려. 이까이 것이 까불고 있네 이 시원찮은 새끼 이거 뭐 말발국으로 쳐버려 그냥. 그래갖고 말 뒷발에 채우면 갈비뼈 다 나가버려. 그냥 사망하는 수도 있어. 그럴 때는 옷이가 안 좋지. 근데 예를 들어서 남자 뭐 내가 아는 그 전에 정치인들 보면 말띠인데 말시해 놨더라고. 아 그래서 내가 당신은 깜빵은 안 가겠다. 내가 이렇게 보지. 그 띠에 예를 들어서 호랭이 띠에 호랭이 시해 놨다. 띠하고 시하고 돼지띠인데 돼지 시해 놨다. 해 시해 놨다. 이런 경우는 대개는 좋아. 대개는 괜찮은데 60~70%는 좋아. 근데 한 30%는 좀 이제 다른 케이스고. 이 사주가 뭐 이게 뭐 65만 가지인가 뭐 얼마 뭐 65만 뭐 8천인가 얼마가 된다는 거 아니요. 제 MBTI는 16개가 밖에 안 되잖아. MBTI는 16개 갖고 다 설명하는데 이건 65만 가지 뭐 65만 8천인가 이거 허벌나게 많은 거요. 이것은 엄청난 케이스 스터디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것이 아무리 미신이고 뭐 미신이라고 해도 맞아.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세계도 있는 거예요. 종교도 눈에 안 보이는 세계야. 종교가 뭐 하느님 부처님이 보이나 알라시니 다 안 보이지. 근데 이게 왜 안 없어지냐? 앞니를 좀 맞추기 때문에 안 없어지는 거예요. 맞추니까 없어지지가 않고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안 맞추면 이거 다 없어져 버렸어. 이런 거 다. 중간에 다 사기지 뭐. 근데 이게 또 어느 정도는 맞추거든 이게. 그러니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종교 원래 성직자나 이런 사람들 이런 거 알려줘야 돼. 상담을 해주고 신자들 오면 신도들 오면 인생 상담도 해주고 그래야 돼. 왜 모르잖아 자기가. 모르니까 이제 신도를 이쪽 업계에 뺏길 수가 있거든. 원래는 성직자라는 건 이런 걸 어느 정도 알아서 상담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상담을 하려면 그 사람 앞일에 대해서 확실하게는 몰라도 대강은 어슴푸레하게는 짐작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성직자가 갖춰야 될 필수 조건이 사주팔자 상담 능력이요. 내가 볼 때. 이걸 무조건 뭐 미신이라고 그래서 배척할 일이 아니야. 이거 수요가 있잖아. 수요가 있는 한 그 니즈가 있는 한 서플라이 공급은 따르기 마련이다 이거지. 그리고 인간이 미래를 알고 싶은 미래 욕구야말로 강력한 인간 본능 중에 하나요. 월가에 가니까 막 인도 수정구슬파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온갖 막 부두교 막 그런 주술사까지 다 있어. 월가에는 주식 시세 맞추려고. 맞추면 돈이잖아. 일주일 후에 시세가 어떻게 될 건가를 미리 알면 다 돈이야. 그게 월가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요. 그게 한국에 내가 무슨 김보살이라고 한 20년 전에 맨하탄 간 게 그 사람은 건당 상담해 주는데 보통 10,000불씩 받는다고 하더라고. 월가에 소문 나가지고 백인들이 막 그 백인 펀드 매니저들이 그 한국 아줌마한테 가서 다 물어보는 거야. 또 30분에 10,000불 받아. 그때 20년 전에 10,000불이면 지금 1,500만 원이잖아. 1,400만 원인가 요즘에? 어이구 30분에 1,400만 원 내는 거 쉬운 일이 아니지.
나도 또 저기 저 인도의 저 라자스탄이라고 저 인도 저 서북부 이슬람하고 접경 지역 거기가 원래 점성술이 세거든. 이게 사막에 있는 과들이 점성술이 세요. 이게 막 밥 굶고 막 사막에서 막 모래 속에서 막 있으면 아무것도 없고 막 하늘에 별만 막 총총원 있고 그러면 자연히 영빨이 개발이 돼. 그래서 이슬람 애들이 센 거야 이게 이런 세계가 굉장히 순수하거든. 그러니까 그놈들도 막 알카에다인가 막 야들은 니 죽고 나 죽자 막 이리 되잖아 사람이. 그러니까 라자스탄 가니까 그때 내가 뭐 90년대 후반에 갔는데 평생 사주 보는데 그때 US 달러로 $1,000 내라고 하더라고. 내 인도. 근데 인도에서 1,000불이면요 보통 사람들 1년 연봉도 넘어요. 그때 1년 연봉도 더 되는 액수야. 그럼 달라고 하더라고. 평생 사주 네 거 봐줄게. 그만큼 자기 자신이 있다 이거요. 근데 그게 맞는다면 1,000불도 싼 거야. 내가 볼 때는. 맞다면. 싼 거지 그런 건. 안 맞으면 이것은 10불도 비싼 거야. 안 맞으면. 이게 그렇다고. 근데 누가 과연 그 적중도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감별해 내느냐. 이것도 엄청난 판단력이야 사람이. 그래서 재벌들이 도사들을 그렇게 계속 업데이트해서 데리고 있는 거야. 유병철 씨도 많이 도사들 데리고 있었고 정주영 씨도 데리고 있고 그래서 정주영 씨는 그 고보살이라고 그 여자 보살을 좋아했어. 고보살. 거기는 그 고보살은 여자인데 요 밑에 점이 있었어요 턱에. 그래갖고 수염이 세 가닥이 이렇게 쫙 났어 이 점에. 그래갖고 여자가 수염이 세 가닥이 쫙 나니까 좀 굉장히 카리스마 있잖아. 여자가 수염이 세 가닥 점에서 이렇게 세 가닥. 그래가지고 고보살이 지금 저 강남에 압구정 현대아파트 현대백화점 자리는 고보살이 찍어준대야 자리를. 한국의 이 기업가들은 다 이거 도사다 무속신앙하고 관련이 있어요. 돈 앞에 장사 없어. 돈 앞에 장사 없어. 누가 뭐 물어봐요. 제왕절개 할 때 시 받아서 하는 것도 응. 사주의 의미가 있는 건지. 그렇죠. 그 풍천장어가 자연산 장어가 있고 인공산이 있는데 인공산 장어도 장어는 장어야. 그것도 자연산만 장어가 아니고. 근데 이게 선택의 범위가 좁아. 왜냐하면 예정일이 있잖아. 그러면 예정일을 그날 그 예정일 즈음에 앞으로 3일 뒤로 3일은 좋은 날짜 시간이 없어. 이거 쫙 맞춰보면 연월일시 4개를 8글자를 다 맞춰봐야 되는데 예정일 플러스 마이너스 3일로는 좋은 시가 안 나와. 그러면 한 달을 뒤로 가거나 한 달을 땡기거나 그래야 돼 예정일보다. 그러면 달이 바뀌면 또 바뀌거든. 근데 지금 과연 제왕절개를 할 때 예정일보다 한 달 늦고서 날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 그리고 아무리 사주가 좋다고 그래도 예정일보다 한 달을 먼저 수술해서 조사날을 내? 그렇게 못 한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제왕절개로 마음대로 할 것 같아도 그렇게 못 해. 그래서 이때 비상대책으로 임신을 할 때 날짜를 택하지. 대개 9달 반 만에 나오잖아 임신 데모. 그러니까 인풋이 될 때 수정이 될 때 날짜를 딱 봐가지고 나올 때 날짜를 9달 반 정도 어슴푸레 여기 몇 월 달까지는 예측할 수 있거든. 그래서 옛날 양반들이 며느리 사위를 딱 어른들이 지정해주는 날짜에만 합궁하도록 했지. 니들 맘대로 하면 안 돼. 이건 자식을 낳는 건 집안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쓸만한 놈이 나와야 되니까 이건 프로젝트 임신을 해야 되는 거야. PF가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그러더만. 그리고 그 프로젝트 임신을 하려니까 레디 고 해가지고 딱 집어넣었다고. 자식을 어떤 놈이 나오느냐. 한번 나오면 이건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좋게 그렇게 하고 절대 합궁할 때 술 먹지 마라. 술 먹지 마라. 강조하지. 이제 뭐 반주로 한두 잔 조금 먹는 거 괜찮은데 술 먹고 애기 낳잖아요. 임신돼가지고 그럼 알딸딸한 놈이 나와버려요. 알코올이 많이 들어가면 이게 유전자에 좋겠습니까? 알딸딸한 놈 나와버리면 알딸딸해가지고 직구석 망하는 거요. 직구석 망해. 그래서 우리는 저놈의 새끼 속이나 썩이고 도박이나 하고 다니고 온 놈들 보면 내가 네가 어디서 왔는지 알겠다 이놈아. 너희 아버지가 틀림없이 너희 술 많이 먹고 너희 이놈의 새끼 너 낳았을 것이다 내가.
그러니까 너 같은 놈이 왔지. 이것도 부모 책임이다 내가. 부모 책임이다. 그리고 이제 장소도 중요해. 합궁하는 장소도. 산실이라고 애 낳는 방이 옛날에 양반집은 따로 있었어. 기운 좋은데. 바닥에 바위가 좀 깔려있고 이런 데는 기가 세. 그런 데서 신혼부부를 합궁하게 해서 딱 해야 애가 들어서야지 거기서 존놈이 들어선다고 보는 거지. 러브호텔에서 합궁해가지고 남은 러브호텔스러운 놈이 나와버려. 이게. 그래서 나는 저 신혼여행 갈 때 막 어디 막 뭔 태국 막 뭔 보라카이 뭐 알도 잘 모르는 섬이나 막 뭐 이런 데 가서 그 베이비 임신하는 거 아니라고. 뭔 홀령이 오는지 어떻게 알아. 그거. 그리고 자기 그러니까 이제 명당 기운 좋은 데서 딱 경주 양동마을에 가면 저 손씨들 그 방 있잖아. 산실 거기는 며느리만 딱 들어가. 딸도 못 들어가. 그거는. 티오가 3명 있어가지고 딸이 들어가서 하나 뺏어갔대 그 집. 외손자가 존놈 나와버린 거야. 이제. 그게 티오 하나 뺏겼다 해서 며느리만 딱 거기 가서 그 방 쓸 수 있게. 최고 좋은 방. 애국 신혼여행 가서 좋은 데를 가야 되겠네. 좋은 데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 몰라야지. 어? 누가 그걸 골라주냐 이거야. 누가 알아? 이거 영적인 문제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 타워팰리스 막 생겼을 때 90평짜리인가 그 집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는 금융회사 대표가 그 90평짜리 타워팰리스 생겼을 때 90년대 후반인가? 나 한번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온 게 좋더라고. 나 타워팰리스 그때 처음 지었을 때 가보니까 그래서 이제 하도 나를 대접을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제주도 이제 어디 가서 할머니가 제주도 여자 산신령 있었거든. 산에서 한 50년 살은 할매가 하도 영대가 밝아가지고 내가 그 사람 데리고 갔지. 하도 내가 뭐 갈비도 얻어먹고 얻어먹은 게 많아가지고 이 신세가품을 좀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랬더만 할매가 영안이 열린 할매인데 이 사람 내 금융회사 대표를 보고 당신 아들은 그 영국놈 박사가 왔네. 그러더라고. 아들이 영국놈 박사가 왔다는 거야. 환생해서. 이게 뭔 소린가 내가 물어봤더니 그 아들 런던 지점 있을 때 낳았다는 거야. 그게 출생 장소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근데 딸은 일본 기생년이 왔네. 몸 팔던. 그 딸 외국 학교 다니고 돈 많이 다니는 학교 다니는데 뭔 기생년 운운하니까 막 내가 이게 땀이 막 진땀이 나도 부모 앞에서 그러니 그 할머니는 그냥 완전 돌직구야. 뭐 변하고는 안 던져 바로. 그래가지고 뭐 일본 몸 팔던 뭐 어찌고 저찌고 기생년 왔네. 이거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도쿄 지점 있을 때 났대. 이제 그 세계 각 지점 돌아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생명, 신비, 장소, 타이밍. 이건 정말 너무나 신의 영역이요. 이건 사실은 인간이 그냥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러브호텔 같은 데서 함부로 그런 데 가서 임신 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가서 그런 거는. 그리고 하여간 그렇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 인물 많이 난 데는 그 동네 이런 데 앞에 꼭 이렇게 삼각형 문필봉도 있고 이것은 문필봉. 붓같이 이렇게 쫙 된 거. 이거 문필봉 이거. 이런 거 있으면 학자가 나와. 내가 프랑스 같은 데 가서도 유명 작가 동네 가니까 이런 거 있더라고. 빅토르 위고나 그런 데 다 내가 가보니까 오히려 프랑스가 풍수 연구가 좋아. 동네가 훼손이 안 됐어. 개발을 안 해가지고. 원형이 많이 보존돼 있으니까 걔네들은 그 동네 앞에 팻말 붙여놔서 여기 누가 태어났다 이런 거 하니까 대조옥이 아주 좋아. 유럽도 똑같아. 이렇게 보면. 저 지금 마테오른 있죠. 알프스에. 그것도 문필봉이거든. 그게 그것이 삼각형으로 잘 보이는 동네. 거기서는 인물 많이 나왔을 거야. 내가 볼 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동그란 거. 이 칠읍산인가? 칠읍산이 이쪽 경기도 쪽인가?
칠흑산이 이렇게 둥그러 바가지 같이. 이런 것도 좋아. 이것도 인물 나오고 이것도 돈이야. 이런데 돈 많아. 이런 거 앞에 있으면 묘터나 집터 앞에. 그리고 이거 이렇게 테이블처럼 평평한 거. 이것은 군왕이 나온다는 거야. 제왕의 왜 그냐? 이 군왕은 평평한 공평한 사람을 의미해요. 공평한 사람. 평평하니 기울지 않고. 사람이 공평해야 되거든. 지도자라는 건 공평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렇게 공평한 산이 기울지도 않고 이렇게. 아프리카의 그 케이프타운에 가면은 테이블 마운틴 그거 뭐 한 1.3km인가가 뚜부 잘라 놓은 거가 쫙 돼 있지. 남아프리카. 만델라가 깜빵살이 하면서 그 테이블 마운틴을 20몇 년 이렇게 앞에서 쳐다봤다는 거 아니야. 만델라가 이 아프리카 제왕이 나온 거지. 만델라가 아프리카의 왕이 제일로 큰 인물이에요. 그래서 저 집터 앞에 집 앞에 저런 거 셋 중에 하나 있으면 좋아. 근데 우리나라 양반들은 요걸 최고 좋아했어. 요거 붓같이 생긴 거 이렇게 문필봉이 쫙 있는 데 있으면 좋아. 그래서 나도 우리 저 정조부 묘를 문필봉 바라보이는 데다 우리 묘를 썼어요. 정조부 묘를. 우리 조부님이 돈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나왔지. 90년 전에 썼는데 정기적금 들어가지고 내가 타먹고 있는 거지. 청와대도 저렇게 생겼잖아요. 청와대 뒤에. A창 문필봉이 아니고 막 혹같이 또 나왔잖아. 고릴라 눈같이. 막 한 주 막 센데야. 거기 가서 다 골로 갔어. 그거 가지고 뭐 뒤끝 좋은 사람 일본 총독도 다 거기 있다가 일본 가서 전범으로 재판받고 막 다 골로 갔어 많이. 청와대 터가 세서 그것을 그 뭐 옮긴다고는 옛날부터 헛 얘기야 그거. 문재인 정권 때도 청와대 옮긴다고 다 그랬어 그 말은. 돌산이 돌로 된 산이 세. 돌 속에 철분 이런 자석 기운이 있어가지고 사람도 이 피 속에 헤모글로빈이 다 철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돌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지구가 지자기가 이 자력 기운이 돌 속에 다 광물질이 있거든. 그것이 피로 들어오는 거야. 우리 몸속에도 미네랄 있잖아. 빈혈약이 다 철분제예요. 철분 있으니까 쫙 뚫으니까 바위산 등산 2-3시간 오고 나면 몸이 개운하잖아. 기를 받아가지고. 기를 받아. 근데 이것을 너무 많이 받으면 사고나. 너무 많이 받으면 220V 쓰는데 500V 들러봐. 그렇게 되면 가전제품 타버리지. 그 돌산에 앞에 막 주변에 많으면 보통 사람 살기에는 너무 세서 안 좋아. 그런 건 이제 종교 시설물들. 교회나 절이나 뭐 이런 사원이 있으면 기도발이 쫙 오지. 설악산 봉정암 같은 데 가봐요. 거기 막 다 돌판이잖아. 엄청나게 세. 거기 나 저 주지 스님 방에서 하루 잡았는데 옛날에 몸이 붕붕 뜨는 것 같아. 하도 막 세게 올라오니까. 그래서 이 두뇌를 혹사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돌판에 가서 있으면 좋아. 잠깐 배터리 충전. 휴대폰을 많이 쓰면은 꼽아놔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돌산에 등산하거나 그런 바위 평평하고 햇볕이 잘 들고 이런 데 가서 낮잠 자고 그런 데서 바둑 두고 그러면 좋지. 옛날에 신선들이 바둑 두었다는 데가 다 그런 데예요. 기 충전하려고 그런 데 있었던 거예요. 저 어디 저 뒷분들도 뭐 질문 하나 해보세요. 나 이렇게 와서 만나서 얘기하기 어려운 사람이요. 여자분요. 예, 우선 앞에 여자분. 네. 저희 아들 사주가 축에서 5행 중에 2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이제 부활시키는데 이런 좀 사주가 특수한 건지. 그 3개만 있으면 그걸 삼상격이라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좋게 보는 수가 있어요. 3개만 있으면 only 3. 그것이 그거 3개 있으면 그걸. 삼상격. 심플하면서 에너지가 집중돼 있다고 보는 거지. 저 뒷분 저 질문 한번 예 말씀하세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가족묘라든가 그런 게 예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성에. 예. 근데 요즘은 납부
납골당이잖아. 예. 공무원들이 다 들고 가셔. 예. 근데 그분들의 기운이 우리 홍천 같은 경우 한 곳에 다 모여 계셔. 한 곳에.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 이제 납골당은 화장했을 거 아니요. 화장 안 하고 그냥 쭉 가는 데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대개 이제 그래도 납골당이면 화장하는 게 거의 이제 그런데 화장을 하면 무에 무득이요. 해도 없고 득도 없고. 그리고 매장을 하잖아? 그러면은 땅에 묻고 나서 열흘 내에 가족들 꿈에 반드시 꿈에 있어. 가족들 꿈에. 이건 가족들이 꾸는 거니까 거짓말도 못해. 망자가 자기 가족들 특히 여자들 꿈에 7대3으로 많이 나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이 옷도 막 깨끗하게 입고 좋은 옷 입고 얼굴도 밝고 이렇게 막 하고 뭐 어디 차 타고 어디 가고 막 그러면 그건 좋게 들어간 거야. 잘 들어간 거고 나 춥다 막 하면서 막 옷도 떨어진 옷 입고 막 무슨 막 싸구려 뭐 이런 거 막 떨어진 옷 입고 막 나 춥다 막 이러고 꿈에 나오면 이거 재수대가리 없는 데 들어간 거야. 아무 꿈도 없다. 이건 무의 무득이요. 해도 없고 득도 없고. 이게 셋 중에 하나야. 좋은 꿈이 있든지 나쁜 꿈이 있든지 아무 꿈도 없든지. 근데 이것이 좋은 꿈이냐 나쁜 꿈이냐는 가족들이 알아. 자기들이 꾼 사람들이 알아. 느낌이 환하다. 그래서 누가 돌아가신 뭐 아버지가 나타나갖고 막 다 춥다 막 꿈에 자꾸 그럼 그 직구서 계속 막 안 좋잖아 돌아가면서 뭐가 깜빵 부도 이혼 암 막 이런 거 사지선다행 중에 2개도 맞고 막 그래. 대장부 4대 과목인데 그게 깜빵 부도 이혼 암이 그 4개 겪고도 안 죽으면 대장부지. 힘들잖아. 깜빵 가고 부도 나고 이혼하고 암 걸리고 이게 쉬운 일이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은 꿈에 이렇게 나 막 춥다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나 꺼내달라 그 소리야. 빨리 옮겨달라. 그러니까 그거 알아서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지. 멍청하게 가만히 뭐 왜 자꾸 춥다고 그러지? 이러고 있다가 한 10년 그러고 놔두면 줄줄이 사탕으로 다 얻어 터진다 이거야. 그거 맞고. 그러니까 요즘 명당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화장을 하라 이거예요. 화장을 하면 무에 무득 해도 없고 득도 없고 그거 좋다 이거요. 근데 이제 저는 매장 하려고 그래요. 저는 죽으면. 전 제 들어갈 자리 다 봐놨어. 난 잡아놨다고 미리 신우지지를.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화장하세요. 이거 뭐 어디가 명당인지도 모르고 지금 살 사람 땅도 부족한데 무슨 뭐 어디 묘자리 쓴다고 뭐 구호로 다니고 이것도 안 맞잖아. 시대 정신에 안 맞아요. 그게 그냥 화장하고. 자선 위해서? 예? 자선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냐고. 뭐 그것도 있고 종합적으로. 나는 그리고 내가 이걸 연구했으니까 내가 죽어가지고 한번 입증을 해봐야지. 이게 죽어봐야 맛을 아는 거야. 파묻어봐야 아는 거야 이게. 이게 죽어봐야 맛을 안다고 이게. 난 내가 이거 평생 연구했으니까 내가 죽어갖고 과연 효험이 있나 없나 테스트 해봐. 효험 없으면 내가 헛공부한 거고. 헛공부한 거지 뭐. 잘못은 뭐 다. 떠나는데 어떻게 알아? 이거? 예? 반대 세상을 떠나는데 어떻게 알아? 내 후손들은 다 알지. 자식들 꿈에 나타나갖고 우리 아버지가 헛공부했구나. 다 뭐 풍수한다더만 다 깡통이었구나. 이렇게 얘기할 거고 딱 나타나서 뭐 하면은 야 이번에 뭐 3전 주식 사라 내가 알려주면 꿈에 나타나서 그럼 우리 아버지가 이 진짜 공부하셨구나. 예. 자 질문 한 가지만 받고 끝내겠습니다. 저쪽 분. 돌아가신 분이 힘이 없이 꿈에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별로 노땡큐지. 힘아대기가 없이 팔팔하지 않고 좀 표정이 약간 글루미 썬데이처럼 약간 어둡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별로 좋지는 않지. 예?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이장을 하든지 아니면 화장, 유골 꺼내가지고 화장을 해서 그냥 이렇게 뿌리는 것도 괜찮아요. 산천에. 근데 이제 과연 그럴까 해가지고 꿈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드물지. 이걸 이제 그래서
이런 건 사실은 굉장히 그 집안하고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 이렇게 뭐 대중으로 농담조로 이렇게 Q&A 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에요. 사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강의 들으면 아 대강 그렇다 정도만 교양으로 알고 있는 정도나 하면 된다 그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이걸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